예, 안녕하세요. 저는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그리고 AWS 컨테이너 히어로 송주영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3-1강 테라폼 구성 요소입니다. IAC 도구인 테라폼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실습을 들어가기 전에 최소한으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실습을 하기 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 강의에 대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언급을 드립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코드, 즉 IAC는 코드로서 인프라를 이야기합니다. 인프라를 이루는 서버, 미들웨어, 서비스 등을 코드를 통해서 구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코드로서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작성하는 게 빨라집니다. 정말 이걸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현업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일이 급하니까 우리 도입을 나중으로 미루자 라고 말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런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지만 IAC에 관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인지한 순간 도입하는 게 가장 적합할 때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만 익숙해지면 코드로서 만드는 게 정말 훨씬 빠르고 쉽습니다. 테라폼은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IAC 도구이고 현재는 정말 거의 업계 표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는 이야기죠. 어떤 기술을 선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도구들이 좋은 선택일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그게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용자가 많다는 건 참고할 수 있는 예제가 많기 때문이죠. 테라폼은 이제 기본적으로 .tf라는 형식의 파일 형식을 가지고 이제 AWS나 Azure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제 서비스들을 지원을 하죠. 테라폼 구성 요소 중에서는 프로바이더, 리소스, 스테이트, 아웃풋, 모듈, 리모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프로바이더는 테라폼으로 이제 생성할 인프라의 종류를 의미하고, 이제 리소스는 테라폼으로 실제 생성할 인프라 자원을 의미합니다. 이제 스테이트는 테라폼을 통해 생성한 자원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제 파일 형태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코드를 실행한 테라폼 명령을 실행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웃풋은 이 테라폼으로 만든 자원을 변수 형태로 이 스테이트 파일에 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듈은 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코드를 문자 그대로 모듈 형태로 정의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 재사용하는데 굉장히 강점이 있고 나중 중급, 고급 과정에 보면 이 모듈 사용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리모트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양한 스테이트 파일을 생성하게 될 건데요. 이제 다른 경로의 스테이트 파일을 참조한 것을 말합니다. 보통 아웃풋 변수를 불러올 때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 팁을 이야기하고 넘어갈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어떤 언어나 기술을 공부할 때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결국에 같은 시간에 많은 걸 배울 수 있으면 좋으니까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 공부 방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드리는 답은 지금 당장 설치하고 작성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먼저 이론을 배운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설치하고 작성해서 만들어 보시는 걸 먼저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프트웨어의 배경, 사상, 이건 왜 만들어졌고 왜 중요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먼저 가까워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론을 먼저 공부하는 건 시니어의 공부 방법에 가깝습니다. 주니어라면,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일단 설치하고 작성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세요. 예제 코드를 만드셔도 되고 뭐 다양한 코드를 읽고 그대로 따라해 보는 것도 중요한 거죠. 프로바이더 코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프로바이더는 보통 이제 이런 형태로 쓰여지게 됩니다. 프로바이더, AWS, 이 프로바이더 실제 프로바이더들이 여기에 위치하게 되고 그 프로바이더들마다 각각의 인자값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내부적으로는 만약에 AWS라면 AWS 리소스를 다루기 위한 파일들을 다운로드하는 역할, SDK 같은 파일들을 다운로드하는 역할이죠. 그리고 이제 리소스인데요. 이제 보통 main.tf, vpctf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파일 이름을 사용하게 되고 코드 형태는 리소스가 가장 먼저 오게 되고 그 리소스의 이름이 오게 됩니다. 뭐 AWS VPC 어떤 리소스를 만들지에 대한 이제 명시죠. AWS LB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은 실제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또 인자값이 들어가게 되고 각 리소스마다 이 수많은 인자값들이 존재하게 되죠. 이 코드는 AWS VPC를 만드는 코드이고 네,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형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라폼 스테이트입니다. 테라폼으로 작성한 코드를 실제로 실행하게 되면 생성되는 파일인 거죠. 실제로는 굉장히 코드가 길어질 수가 있어요. 뭐 현업에서는 계속 작성하게 되면 수천 줄, 수만 줄까지도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게 테라폼 명령어를 실행하게 돼서 생성한 리소스들의 결과값이지 우리 인프라의 실제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스테이트 파일과 현재 인프라의 상태를 똑같이 유지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이 스테이트 파일은 원격 저장소인 백엔드에도 저장되기도 하고 대부분 이제 현업에서는 이 백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자세히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리니지 값들은 나중에는 알아야만 하는 값들인데 이제 지금은 모르고 넘어가도 됩니다. 네. 아웃풋입니다. 아웃풋은 이런 식으로 AWS VPC 코드를 만들었다고 보면 VPC의 ID나 이제 CIDR 값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VPC 언더바 ID라는 형태의 변수를 스테이트 파일로 저장을 하는 거죠. 이 값들은 아까 이제 아웃풋을 설명할 때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제 리모트를 사용해서 재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간단하게 형태만 보고 나중에 직접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은 이제 보통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모듈 코드, 이제 리소스에 대한 코드는 이렇게 이제 경로로서 포함하게 되고 이 하위 경로로 이제 TF 파일들, 리소스 파일들이 이제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갈 인자값들, 베리어블 값들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는 것이고 한 번 만들어진 이 테라폼 코드들을 같은 형태로 반복적으로 만들어낼 때 주로 사용되는 거죠. 역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사용에 대한 강점이 있습니다. 모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테라폼을 굉장히 잘 쓰냐 안 쓰냐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제 리모트 스테이트인데 이 리모트는 원격 참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테라폼 리모트 스테이트 이거는 고유 값이 되겠죠. 보면 어떤 버킷, 백엔드 S3 버킷을 의미합니다. 어떤 리전 값, 거기에 대한 키 값을 명시하게 되면 여기에 저장된 스테이트 값을 참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테라폼 리모트 스테이트 VPC라는 값으로요. 결국에 이 스테이트 파일에서 아웃풋으로 저장된 변수들을 가져오는 게 되는 거고 역시 실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라폼 기본 명령어입니다. IAC 도구인 테라폼의 기본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명령어들이 있는데 기본 명령어들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nit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 init은 테라폼 명령어 사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설정들이 있는데 그런 설정들을 진행하는 명령어입니다. 최초의 테라폼 명령어들을 실행할 때 해주어야 하는 명령어입니다. 플랜은 테라폼으로 작성한 코드가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질지에 대한 예측 결과를 보여주는 코드이고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명령어입니다. 어플라이는 작성한 테라폼 코드가 인프라를 실제로 생성하는 명령어가 됩니다. 임포트는 이미 만들어진 자원, AWS에 미리 라우터 53 같은 걸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스테이트 파일로 옮겨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자원을 코드로 만들고 싶을 때 이 import라는 명령어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state는 스테이트 밑으로 다양한 하위 명령어를 가지고 있는데 move, push와 같은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스테이트 파일을 다룰 때 사용하는 명령어이고 자주는 아니지만 꼭 언젠가는 사용하게 되는 명령어라서 알아두고 있어야 하는 명령어입니다. destroy는 생성된 자원들을 이 스테이트 파일 기준으로 모두 삭제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야지 할 때 쓰는 명령어인 거죠. 테라폼 명령어의 프로세스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프로세스가 init을 처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플랜을 하게 되고 이제 어플라이를 하게 되거든요. 이 앞단에 있을 때 작성한 코드가 있다는 가정이죠. 그래서 작성한 코드에서 init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적으로 프로바이더 설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설정들을 하게 됩니다. 모듈 세팅, 스테이트 세팅 이런 것들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플랜을 하게 되면 이제 실제로 작성한 테라폼 코드가 어떻게 만들어질지에 대한 예측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명령어이고 기본적으로 플랜에 문제가 없어야 어플라이에 문제가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00%는 아닙니다. 이 플랜이라는 결과가 100% 제대로 생성할 거를 보장해 주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생성해야 할 리소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경우에는 이제 문법 실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를 100%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어플라이를 하게 되는데 이제 실제로 작성한 코드를 테라폼 명령어로 자원을 생성하는 명령어인 거죠. 실제 인프라에 영향을 끼치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깊게 실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플랜을 치는 것을 습관화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바꿔도 플랜을 한번 해보고 이걸 바꿔도 플랜을 한번 해보고 이런 걸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코드를 다루는 것보다 실제로 인프라에 어플라이를 한다는 건 실제 우리의 서비스가 돌아가고 있는 서버에 변경을 한다는 건 굉장히 크나큰 결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 깊게 실행을 해야 합니다. 한 번 확인하고 두 번 확인하고. 네. 이 밖에도 다른 명령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 명령어를 습득 이후에 시작해도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는데 기본 명령어만 충분히 익숙해지고 시작해도 전혀 늦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기본 명령어의 사용 빈도수가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쓰면서 배우면 됩니다. 물론 다른 명령어를 몰라도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아니면 중간중간에 시간이 날 때마다 다른 명령어에 대해서 공부하고 예제 코드를 보면 됩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강의서부터는 약간 강의 형태의 포맷이 변경되고 이제 우리가 실제 터미널 창을 열어서 이제 현업에서는 실제 어떻게 코드를 작성하게 되고 어떠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해볼 예정입니다. 예, 기대해 주시고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